회사 구내식당은 늘 비슷한 풍경이었다. 점심시간 12시가 되면 사람들은 약속이나 한 듯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비슷한 표정으로 줄을 섰다. 정장 위에 걸친 사원증, 무표정한 얼굴, 핸드폰 화면을 내려다보는 눈빛들. 그 공간에서는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녀에게도 그랬다. 34살 마케팅팀 대리. 회사에서는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회사 밖의 삶은 점점 단조로워지고 있었다. 점심시간은 하루 중 가장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이었고 누군가와 마주 앉아 억지로 웃으며 대화하는 것보다는 혼자 조용히 먹는 게 편했다. 연애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났다. 바쁘다는 이유, 피곤하다는 이유, 다시 사람을 알아가는 게 귀찮다는 이유. 사실은 상처받는 게 두려웠다. 마지막 연애에서 들었던 말이 자꾸 마음에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넌 항상 다른 데 가 있어. 그 말 이후로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도 마음을 온전히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날도 그녀는 늘 앉던 창가 쪽 구석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빛이 살짝 들어오지만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비껴난 자리. 괜히 선택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는 그녀가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이었다. 같은 시각 그 남자도 구내식당에 들어섰다. 36살 IT 기획팀 과장. 같은 건물을 쓰는 다른 회사 직원이었다. 이직한 지 6개월, 아직 이 건물의 공기와 사람들에게 완전히 익숙해지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성실했고 책임감이 있었지만 회사 밖에서의 삶은 조용했다. 퇴근 후 연락 오는 사람도 없었고 주말에 특별한 계획도 없었다. 혼자가 편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누군가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싫어 혼자를 선택한 사람이었다. 그날 메뉴는 삼겹살이었다. 특별할 것 없는 메뉴였지만 이상하게도 늘 그 줄이 길었다. 그와 그녀는 같은 줄에 서 있었다. 서로를 의식하지는 않았다. 그저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은 속도로 움직였을 뿐이었다.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던 중 거의 모든 자리가 찼다는 걸 동시에 알아챘다. 그리고 동시에 보였다. 창가 쪽 끝자리, 의자 하나가 비어 있었다. 그 남자가 다가갔다가 멈췄다. 이미 그 자리에 그녀의 가방이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여기 앉아도 될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이 길게 느껴졌다. 낯선데 낯설지 않은 얼굴,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은 기분. 아, 네. 괜찮아요. 그 말과 함께 그들은 마주 앉았다. 서로의 이름도 나이도 회사도 모른 채. 식당은 시끄러웠지만 그 테이블만은 묘하게 조용했다. 숟가락이 국을 휘젓는 소리, 젓가락이 접시에 닿는 소리만 들렸다. 원래라면 그 침묵이 불편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렇지 않았다.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제육 좀 덜 맵네요. 그 남자는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더니 웃음을 참지 못했다. 그러네요. 어제는 거의 벌칙 같은 맛이었는데요. 둘은 작게 웃었다. 크지도 않았고 오래가지도 않았지만 그 웃음은 묘하게 마음을 풀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그들은 자주 마주쳤다. 정확히 말하면 서로를 보게 되는 날이 늘어났다. 점심시간이 미묘하게 조정됐고 식당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이 조금 빨라졌다. 오늘은 올까? 오늘은 안 보이네. 어제는 같은 메뉴였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를 인식하고 있었다. 대화는 천천히 늘어났다. 처음엔 메뉴 이야기였다가 어느새 회사 이야기로 옮겨갔다. 야근이 잦다는 이야기,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서로의 하루를 묻기 시작했다. 오늘은 좀 괜찮으셨어요? 그 질문은 생각보다 따뜻했다. 회사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하루를 묻는다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될 줄 몰랐다. 그녀는 점점 그와의 점심시간을 기다리게 됐다. 하루 중 유일하게 일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는 시간. 그는 점점 그녀 앞에서 말수가 늘어났다. 평소라면 하지 않았을 농담을 던지고 스스로 민망해하며 웃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저 사실 사람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그래서 이 자리 계속 앉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봤다. 이 사람도 나랑 비슷하구나. 그 깨달음은 묘하게 마음을 편하게 만들었다. 비가 오던 어느 날 식당을 나서는데 갑자기 빗줄기가 굵어졌다. 우산을 찾는 사람들로 입구가 붐볐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혹시 우산 있으세요?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같이 쓰실래요? 그 말이 그렇게 떨릴 줄은 몰랐다. 좁은 우산 아래에서 둘의 어깨가 닿았다. 말은 없었지만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다. 회사 앞에서 헤어질 때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혹시 괜찮으시면 연락처 주실래요? 그녀는 잠깐 멈칫했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네. 번호를 적어 건네며 괜히 웃었다. 그날 밤 그는 메시지를 보내기까지 한참을 고민했다.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고도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끝났어요. 그 문장을 읽고 그는 혼자 웃었다. 그 이후의 시간은 빠르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커피를 마셨고 퇴근 후 산책을 했고 주말에 영화를 봤다. 서로를 재촉하지 않았다. 30대의 연애는 불안보다는 이해에 가까웠다. 그녀는 말했다. 이 나이에 다시 연애하는 거 솔직히 무서워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요. 근데 혼자보다 덜 무서워요. 어느 평범한 점심날 그들은 다시 그 구내식당에 앉아 있었다. 처음 만났던 그 자리였다. 그녀가 말했다. 그날 여기 앉지 않았으면 우리 지금 없었겠죠? 그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럼 지금도 혼자 제육 먹고 있겠죠.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점심시간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그 사랑은 늦지 않았다. 오히려 딱 지금이라서 가능했다. 사랑은 늘 거창한 순간에 찾아올 거라 생각했다. 특별한 날, 특별한 장소, 특별한 사람처럼.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아주 평범한 하루에서 시작됐다. 늘 지나치던 점심시간, 늘 먹던 메뉴, 늘 앉던 자리. 그날 그 자리에 앉지 않았다면, 그날 조금 늦게 내려왔더라면, 그날 말을 걸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늘 인연을 운명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인연은 아주 사소한 선택에서 시작된다. 한 걸음, 한 문장, 한 번의 용기. 그녀는 그날 용기를 냈고 그는 그 용기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은 시작됐다. 늦게 만났다고 해서 늦은 사랑은 아니다. 많이 겪고 많이 흔들린 뒤에 만난 사랑은 오히려 더 단단해진다. 30대의 사랑은 설렘보다 이해가 먼저이고 고백보다 배려가 앞서며 미래를 묻기 전에 오늘을 함께 걷는다. 그들은 더 이상 사랑이 인생을 바꿔줄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 대신 함께라면 인생을 견뎌낼 수 있다고 믿는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의 구내식당에서는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은 점심시간이 흐르고 있다. 누군가는 늘 앉던 자리에 앉아 있고 누군가는 무심코 그 맞은편에 앉는다.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평범한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일지도 모른다. 사랑은 소리 없이 다가와 조용히 인생의 자리를 만든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평범한 하루도 그저 흘려보내지 말기를. 어쩌면 그 안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사람이 이미 앉아 있을지도 모르니까.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주변 분들과 나눠주세요. 다음에 또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